요즘 개발자들 취업이 왜 이리 힘든 것인지. 아니, 돈 버는 일이라면 어디든 많이들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력서 100개를 넣어도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광파는 프로그램이라고 아십니까? 예전에는 정부 지원 프로젝트가 아주 많았는데 지원을 받을 때 굳이 별 필요도 없어 보이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정부에 얘기를 합니다. 욕실에 들어올 때 사람의 표정을 인식하는 AI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기분에 맞게 음악을 틀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죠. 누가 봐도 사지도 않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고 그걸 또 신기하게 발주를 받아옵니다. 그럼 이제 개발자가 필요하겠죠. 뽑습니다. 어이구, 개발자 찾기가 아주 어려운데. 그래서 신입도 막 뽑습니다. 신입은 들어와서 간단히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회원가입 폼이나 하나 만들어 봤을 친구들에게 이것저것 연동해서 만들으라고 하니 뒤질 것 같지요. 신입이라 기술력이 없기에 엉망진창이지만 꾸역꾸역 뒷단에는 뭔가를 만들어 보았는데 그럴싸해 보이지만 내부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말이죠, 코엑스에 전시되게 되었는데 누가 봐도 사지도 않고 누가 봐도 관심도 없을 제품입니다. 하지만 정부에 납품함으로써 돈도 받고 프로그램은 어딘지 모르는 저장소에 실행되는 것 없이 처박혀 있겠죠. 뭔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죠. 광만 팔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발할 것은 산더미인데 개발자들은 없으니 비싼 돈 주고라도 개발자를 모셔간다는 소문이 이어지게 되죠. 어렵게 큰맘 먹고 거액을 줘서 개발자를 뽑은 사장님은 뭔가 엄청난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개발자들은 코드만 짜고 싶어 하지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 사람은 없고, 화면단 개발자들은 백엔드는 개발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백엔드 개발자는 화면단을 개발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 사장님들 미쳐버리겠죠. 내가 이러려고 큰 돈을 주고 개발자들을 고용했나 싶습니다. 그 와중에 착한 개발자가 걸려서 자기가 원하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는데 생각보다 버그도 많고 손봐야 할 것도 많아지면서 나머지 개발 기간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누군가 이미 출시했다는 것도 뒤늦게 깨닫고 이 프로그램보다 더 10배는 우수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여 죽기 살기로 만들어 결국 오픈하였지만 결국에는 홍보와 마케팅에서 커다란 벽에 부딪히게 되면서 생각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죽어라 버그 잡고 문의 전화 받아가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인원은 10명이 넘는데 한 달 벌리는 돈으로는 한 명 월급밖에 줄 수 없으니 패닉에 빠지게 되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데도 영업, 마케팅, 시장조사, 사용자 니즈 조사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으니 이렇게 하나 개발하는데 오래 걸리고 개발자도 비싸고 생각만큼 돈벌이가 되지 못하기에 도저히 정부 지원이 아니고서는 시작할 엄두조차 내질 못하는 겁니다. 취업도 잘 되고 급여도 많이 받는다 소문이 난 개발자, 이래저래 학원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뽑아서 학생들을 배출해냅니다. 하필 세계적으로 전쟁이 나게 되면서 나라 곳간이 위태로울 지경에 빠지게 되자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광파는 프로그램은 도저히 만들 수 없게 되는 상황. 이제는 사용자가 돈 주고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윈도우도 공짜로 복제해서 쓰고 싶은 휴먼들을 어찌 설득하리요. 개발자들 일하던 스타일을 그간 옆에서 지켜봤는데 생각보다 아웃풋은 안 나오고 돈만 오지게 나가버리니 누가 봐도 악재 터진 이 시장에 매수 버튼을 누르겠냐 이 말입니다. SI 프로젝트 발주하는 대기업의 경우는 어떨까요? 승진을 위해서 이래저래 광파리 프로젝트를 하던 옛날과는 달리 분위기가 좋지 않아졌습니다. 그거 개발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일이 진행이 안 되나? 막상 힘든 시절을 맞이할 땐 제가 있는 곳은 개발자가 거의 90% 인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노답 요구사항을 내밀던 옛날에 비해 아주 형편은 나아졌지만요. 언제 이 바닥에서 쪄보고 꺼지라고 할진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실 감님이 계시긴 한데 감님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더라도 이곳 사정을 모르는 위에 재무팀에서 컷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재무팀이라 돈을 너무 아껴도 문제인데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SK 하이닉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HBM이 핫하죠. 하이닉스가 HBM을 먼저 만들었지만 HBM2를 삼성이 따라잡았었습니다. 삼성이 오히려 더 빠르게 HBM을 발전시키고 있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AI 메모리가 가격도 비싸고 메모리도 방대하게 쓸데없이 너무 크다고만 생각해서 당시 매출이 별로 나오지 않았고, 이런 단기적 성과에만 열을 올린 무능 집단이 HBM이야말로 별로 필요가 없다고 판단, 삼성 재무팀 수장 정현우 님이 HBM 사업을 접으라 하게 되면서 그 기회가 SK 하이닉스에서는 전원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 당시 SK 하이닉스도 돈이 안 되는 HBM을 접으라는 말이 없었던 이유는 삼성에 따라잡혔던 것도 자존심이 상하고 뭐라든 실적이 안 나는 분야가 이것저것 있었기에 그냥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냅뒀던 것입니다. 돈 좀 아끼자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 재무팀 현호님, 기술력이 필요한 제조 분야에서 재무가 깝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과서죠. 재무가 깝치면 회사가 망한다. 건희 회장님께서 계셨다면 아마 어떤 말을 했을지 좀 상상이 가는군요. 삼성이 어떻게 HBM을 금방 따라잡겠습니까? 처 만들면 다 부서져 버리는데 만들어서 팔아봐야 적절하는 겁니다. 내다 버리는 게 많아서. HBM을 만들기 위해선 공장과 장비를 다 뜯어 고쳐야 할 판입니다. 몇 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 하이닉스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왠지 쎄한 것이 위에 임원이란 사람들이 제조와 기술을 모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일어나도 투자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당장에 하락했던 주식이 올랐어 이익 실현을 하기에 바쁘기 때문인 것 같군요. 그러니 SI 프로젝트 발주가 어디 쉽겠습니까? 이렇듯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특정 분야의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획기적인 기능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것인지 그러한 절차를 모두 통과를 하면서도 프로젝트를 발주하기까지의 개발 비용 절감 과정, 발주 후에 나에게 지급되기까지 중간에서 착취하는 단가, 이제는 광만 팔긴 어렵고 무조건 사용하고 포텐을 터뜨려야 하는 상황, 얼마나 많은 테스트와 미처 생각 못했던 요구사항이 추가되는 부분, 그렇기에 그 옛날 일 같지도 않은 일들을 해도 돈을 주던 시장과는 달리 이제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도 취업하기 어렵게 된 이 시장입니다. AI 회사들도 이익 내면서 사업하기 힘든 요즘인데 개발자들부터가 AI는 거품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있기에 사람들이 AI는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인식이 강합니다. AI가 예측에 따라 필연적으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기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불안전하기에 다듬어지지 않은 제품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우리 스스로 시장을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 팔고 끝내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에 IT 사업도 한 수 접어들게 되는 것이었고요. 아마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에 돈이 좀 불릴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년은 아닐 것 같긴 하고요. 2026년에는 시장이 풀리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엄청나게 큰 돈을 주면서 개발자들을 모셔가려는 분위기는 형성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AI가 해주는 코딩을 잘 이어붙여서 좋은 아웃풋을 내는 개발자로 성장해 가시다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개발자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MES나 ERP, 금융 지식 등 도메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을 뽑으면 훨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는 도메인 업무 영역까지 커리어를 잘 이어나가야 할 것이고 이를 알고 있는 신입이라면 회사에서 아주 잘 뽑아서 쓰고 싶을 것입니다. 실제로 투입해도 일을 못하고 멍하니 있는 개발자들이 많습니다. 건드리면 지뢰 터지는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프로그램만 터질까요? 위에서부터 갈굼도 터집니다. 소스를 개떡같이 짰다고 욕을 하는 이유가 도메인 업무를 모르기에 어려워 보이기에 그런 그지같은 판단부터 하는 것이고 아무리 소스를 잘 짜서 만들어 놓아도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인지 모르면 자동차를 사서 운전해서 밥 먹고 살려고 하는 마당에 본인이 직접 도로부터 깔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이는 먹고 뭔가 지시는 하고 싶어 했던 과장이라는 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애들에게 지시를 하게 버튼 위치를 어디로 했으면 좋겠냐고 묻더군요. 아니 그냥 제가 직접 얘기하면 되지 그걸 왜 한 다리 건너서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설계한 부분을 개발에 녹이도록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버튼 위치 같은 거나 말하라고 뽑아서 앉혀놓은지 압니다. 업무를 모르면 신입 주니어나 늙어빠진 호랑이나 비슷비슷한데 오히려 말 잘 듣는 주니어가 훨씬 다루기 편하고 금액도 싸게 먹힙니다. 너무 산업 분야를 옮겨 다니면서 개발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진정 고급 개발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코딩만 꾸역꾸역 하는 모습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나저나 우리 황영국 대표님 하이버프 재테크를 운영하시는데 회사에 돈 넣으라고 하는 시스템을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개인 계좌를 이용해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셨군요. 그보다 법적인 것이나 제재가 그동안 있었는데 신뢰도가 쌓여서 이제 가능하게 했다고 하십니다. 기업은행과 협의를 맺어서 이제 회사 통장이 아닌 자신만의 계좌를 만들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금하라고 하면 사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진짜 그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대표님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제껏 4개월이 지났는데 7%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미국의 금융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 심사를 진행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고 12월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무조건 A 이상은 받게 되실 거라 하십니다. 그럼 더욱더 유명해지시겠지요. 하이버프는 쉽게 말해서 알고리즘이 주식시장에서 초단타를 쳐서 돈을 벌어오는데 스탄로스급으로 손실을 기본적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낼 때는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호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바로 익절하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AI가 기준에 맞춰서 아주 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7년 이상을 운영 중인데 현재까지 금융 민원도 없이 모두들 잘 사용 중입니다. 요즘 로봇도 출시를 하셔서 태미야 개발팀 자리로 와줘. 판매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도 파트너를 한 대를 판매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로봇 판매가 부가세 포함 2,200만원이고 직접 판매를 하면 15%인 300만원을 제가 받게 됩니다. 구독자님들이 판매를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총무팀에 가서 마우스 건전지 좀 가져와줘.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관련 세금을 계산해봐서 남김없이 다 털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로봇은 구독 대여 기능이란 것도 있는데 병원은 1시간에 5만원 대여도 되고 병원 외에는 1시간 3만원 대여가 됩니다. 앱으로도 구매 가능하게 판로를 개척하고 진행하고 있으니 취업에 힘드신 분들 혹시 계시면 로봇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신 다음 문의를 주셔도 될 것 개발팀에서 같습니다. 마우스 건전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건전기를 제 손상위에 올려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할게요. 현재 시장이 많이 좋지 않고 개발자로서의 취업도 많이 어려운 이때 조금이라도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건전지를 가져왔어요. 선망 위의 물건을 확인해 주세요.